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오트의 EMC 공학 16장 PCB 레이아웃과 적층 구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PCB 아트웍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어떤 갖춰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이제 다층기판 우리 이제 뭐 여러 층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이제 다층기판을 우리가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다층기판을 설계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요 이제 여기 여섯 가지 항목 이제 요걸 먼저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목 보면은 신호층은 언제나 이제 판에 바로 이웃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뒤에 좀 자세하게 이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층은 바로 이웃한 판과 아주 가까이 놓여야 한다. 이 강하게 이제 결합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것이고, 이제 강하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거는 어떤 캡 성분으로, 이 콘덴서 성분으로 이제 뭔가 노이즈를 이렇게 흡수를 하고 뭐 이제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판과 접지판은 또 서로 이제 단단하게 결합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고속 신호들은 판 사이에 위치한 층에 배선되어야 한다. 이 경우 판들은 실드의 역할을 하여 고속 신호 트레이스로부터 방사를 막을 수 있다. 이제 판으로 이제 이제 노이즈가 많은 어떤 클럭 신호 같은 것은 이제 그라운드판이나 아니면은 파워 플랜을 해가지고 이제 싸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수의 접지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데 이는 접지판이 접지 임피던스를 낮게 하여 공통 모드 방사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층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라운드 층을 막 이제 여러 층으로 이렇게 이제 깔면 많이 깔면 많이 깔수록 좋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 신호가 두 층을 바꿔가며 배선될 때에는 한 판이 바로 위, 그 다음에 아래 인접해 있는 두 층으로 이제 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1, 2, 3이나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4번하고 6번하고 서로 좀 아마 배치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을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6번이 안 되고 6번을 만족하려고 그러면 4번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글만 읽어서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 좀 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 신호층은 언제나 판 바로 위에 이웃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요 신호 라인이죠. 신호 라인. 라인이고 요게 이제 판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어떤 신호가 이제 흘러갈 때 어떤 자기장도 형성되고 이 전기장도 형성되고 요건 이제 자기장이고 요 점선은 자기장이고 요 실선은 이제 전기장이죠. 그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전기장 같은 경우는 요 판으로 이제 이렇게 흡수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방사를 막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고주파 이제 클럭 신호 같은 경우 뭐 클럭 신호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층 2번 신호층 바로 아래 이웃한 판과 아주 가까이 놓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이제 기준판 위로 이제 신호 라인이 배치되는 건 이제 좋은데 요 거리도 이제 최대한 거리를 이제 최대한 이제 가깝게
그러니까 이제 판 위에 배치하고, 그러니까 1번은 이제 판 위에 배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그 거리를 가깝게. 요거는 이제 판 위에 배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거리도 가깝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1번, 2번을 상상할 때는 1번은 이제 그 이제 고주파 신호 라인을 이제 판 위에 배치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신호 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래층에 이제 그라운드판이나 이제 그 플랜을 배치해라 이제 이거죠. 그다음에 그 거리를 이번은 이제 그 거리도 최대한 가깝게 해라.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층기판 설계할 때 중요한 건데 이제 전원판과 이제 접지판은 그 단단히 이제 결합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기 이제 캡 성분을 이제 가능한 크게 하라는 얘기죠. 크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파워 그러니까 이게 파워고 요게 이제 그라운드면은 요 거리를 이제 가깝게 하면은 이제 용량이 커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보면 파워와 그라운드판으로 하여 이제 그 어떤 캡 성분을 그러니까 면적을 이제 면적을 크게도 이제 용량이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를 이제 작게 해도 이제 그 용량이 늘어나겠죠. 이제 그 우리 콘덴서 성분이 이제 그 거리에 반비례하고 이제 면적에 비례하니까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원을 설계하다 보면 다층으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이 하죠. 뭐 이게 뭐 15V면 뭐 요거는 뭐 1.2V 뭐 3.3V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쫙 밑에 이제 어떤 플랜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그 밑에 그라운드 판하고 이제 캡 성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이제 노이즈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1번도 마찬가지고 1, 2, 3 뭐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캡 성분을 최대한 많이 이제 그 늘려가지고 어떤 노이즈를 이제 흡수를 해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캡 성분은 어떤 기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 스프링 같은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이제 흡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고속 신호들은 판 사이에 위치한 층에 배선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제 판들은 실드의 역할을 하여 고속 신호 트레이스로부터 방사를 막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그 고속 신호라고 하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GND 여기 이제 GN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고속 신호는 판 사이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차폐 효과가 있다 이제 이게 이제 효과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수의 접지판을 사용하면은 이제 그 어떤 임피던스가 줄여가지고 어떤 공통 모드 어떤 그 노이즈 방사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번은 이렇게 이제 그 감싸는 거고 이제 감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요 판을 이제 가능하면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배치하면 좋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5번은 판을 여러 개 배치하는 거고 4번은 이제 그 고속 신호는 판 사이에 이제 그 고속 신호 레이어를 배치를 하면은 이제 노이즈 방사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이제 위험 신호가 두 층을 바꿔가며 배선될 때는 한 판 바로 위 아래 인접해 있는 두 층으로 한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제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가령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신호가 이제 이렇게 층을 이제 바꿔갈 때, 요 이제 비아로 해가지고 이제 갈 때, 한 층을 가면 리턴 패스가 이제 요 플랜을 통해서 되니까,
저쪽.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두 층을 지날 때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요 이제 스티치 비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뚫어줘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리턴 패스가 서로 이제 이 층이 다를 때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이 스티치 비아를 요게 이제 요 스티치 비아죠 이제. 그러니까 두 층으로 지날 때는 스티치 비아를 뚫어 가지고 이제 리턴 되는 신호가 이렇게 이제 같이 흘러가게끔 해줘야 이게 방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티치 비어가 없으면은 신호가 왔다가 돌아갈 때 리턴 패스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공중을 돌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게 다 이제 그 방사 노이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이제 그 1번, 2번,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1번, 2번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다층 기판을 설계할 때는 어떤 고속 신호 라인 밑에는 무조건 플랜으로 깔아라. 이게 이제 파워 플랜이라도 되고 그냥 그라운드 플랜이라도 상관없지만 플랜으로 깔아라. 그 다음에 그 플랜하고는 또 이제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워 전원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층을 하게 되면은 가능한 이제 이 플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강한 어떤 캡 성분을 해가지고 좀 강한 결합이 되도록 해야 된다. 캡 성분을 캐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 신호는 가능하면 이제 판 사이에 이제 넣어가지고 그 실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접지판은 좀 가능한 레이어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좀 많이 가능한 많이 설치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이제 임피던스를 줄여가지고 공통 모드 방사를 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그 6번은 요 그림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이게 어렵죠. 이제 이게 우리가 신호를 하다 보면은 다 이제 이 한 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신호가 흘러가는 건 사실 힘들죠. 이제 이 패턴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패턴을 두 층이나 세 층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스티치 비아를 이제 그 리턴 패스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스티치 비아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요게 이제 6가지입니다. 요게 6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이제 4층, 그다음에 6층, 8층,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책에는 이제 뭐 10층, 12층, 14층까지 나오는데 이제 각각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요 6가지 목표가 이제 어떤 경우에 달성이 되고 어떤 경우 안 되는, 어떤 항목이 안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 케이스가 이거죠. 이제 우리가 4층인데 이제 그 이제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동일 간격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요렇게 했을 때는 그냥 이제 요 1번만 이제 만족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면은 그 이제 여기 플랜에다가 요 거리를 요 이제 신호 라인하고 플랜하고 거리를 이렇게 이제 이제 좁혔죠. 이제 좁히면은 이제 그 요 1번하고 이제 2번을 만족하는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4층 기판 같은 경우 이제 설계할 때 가능하면 이제 안쪽에는 하나는 파워 언더, 하나는 파워 플랜, 하나는 이제 그라운드 플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양단에는 이제 그 신호 라인을 하되 이제 그 뭐 이 두께를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제 좀 그 좋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 똑같이 해버리면은,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PCB 두께는 보통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1T든 1.2T든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저렴 물체 두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요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4층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나마 이제 요 1번, 2번 이제 두 개 항목은 좀 그나마 이제 만족시켜 가지고 어떤 그 노이즈 방사를 이제 줄일 수 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요런 거는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했을 때 이 장점 보면은 신호루프 면적이 이제 작아진 만큼 자동 모드 방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신호루프는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 루프가 이제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면 이제 루프가 이렇게 이제 커졌다니까. 커졌는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이제 작아졌으니까 이제 요 두께를 줄임으로써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호 트레이스와 접지판 사이의 강한 결합으로 인해 임피던스가 감소하므로 이제 기판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로부터 공통 모드 이제 방사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임피던스가 이제 줄어들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준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캡 성분의 어떤 좀 이제 용량이 커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신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도 보면 이제 MLCC라도 보면은 그 이제 고주파로 가면은 또 이제 그 아주 고주파로 가면은 또 인덕턴스 성분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캠 용량이 이제 크면은 이제 그런 어떤 전체 임피던스를 좀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와 판 사이의 강한 결합이 인접한 트레이스와의 혼선을 이제 줄인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이제 이런 전기장 필드가 이제 이 기준판에 다 흡수가 되니까 이제 요게 이제 다른 신호의 어떤 크로스톡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좀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요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요 책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특히 어떤 그 뭐 한 수십 메가대 이상 어떤 이제 그런 신호가 있으면은 그 반드시 이제 4층 이상 좀 다층 기판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런 언급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번 영상에서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 회로 인해 이제 이 존재하는 어떤 10메가헤르츠 이상의 이제 그 주파수가 있으면은 이제 4층 이상의 이제 좀 다층 기판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용 때문에 이제 그냥 뭐 이제 저 양면으로 가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EMI 시험 가가지고 이제 개발 다 끝나고 EMI 시험 가가지고 이제 이거 뭐 양면으로는 도저히 이제 극복이 안 되더라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4층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품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오히려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우리가 어떤 그 설계를 할 때 이 EMI 특성도 사실은 이제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이제 이거죠. 이제 비용. 그러니까 그때 이제 EMI에서 이제 페일이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어떤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어떤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초기에 잘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했을 때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가만 보시면은 이제 이 그라운드 플랜을 아까는 4층인데 그라운드하고 파워 플랜을 안쪽으로 넣었죠. 안쪽으로 이거 안쪽으로 넣는데 이제 4층이라도 그라운드 플랜하고 그다음에 파워 플랜을 바깥쪽으로 빼고 시그널 라인을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면은 추가로 이제 그 4번 항목이 이제 그 고속 신호는 그 플랜 안쪽으로 이제 넣으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또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맨 바깥쪽은 이제 다 그라운드 플랜을 깔고, 그 다음에 안쪽은 이제 시그널 라인하고 이제 라인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5번 항목도 이제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번 항목은 이제 다수의 접지판을 이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접지판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그라운드가 한 개 있는데 지금 얘는 이제 그라운드가 두 개죠. 1, 2. 그러니까 이제 그라운드 접지판이 그 많아졌으니까 이제 추가로 이제 5번을 또 만족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4개를 만족하는 경우가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도 언급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기록은 안 했는데 이제 뭐 이제 어떤 단점으로 이제 지적하는 게
이제 위에 그 탑 바텀 면에는 이제 부품도 놓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어떤 부품 때문에 이제 GND 면적이 작아진다. 면적이 이제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감산 효과가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여섯 가지 중에 여섯 가지를 다 만족 못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4층을 할 건지 6층을 할 건지 양면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고려를 할 때 이제 요런 여섯 가지를 놓고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하려는 어떤 그 아이템의 이제 어떤 뭐 중요도를 보고 이제 요렇게 보고 이제 뭐 이제 1, 2, 4, 두 이제 뭐 그냥 요 세 항목만 만족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요 다섯 항목 이제 그러니까 1, 2, 4, 5 이제 뭐 네 가지 항목이 만족하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뭐 얘처럼 그 두 가지 항목만 만족하면 된다. 라든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제 딱 해놓으면 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비용적인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는 그냥 1, 2번만 만족하면 이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EMI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그냥 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상당히 이제 좀 곤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가 어떤 이제 이런 근거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뭔가 대책을 세우기도 좋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사층 기판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히 우리가 보통 이제 파워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사층 기판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양면도 많이 쓰고 하지만은 사층 기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요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형태도 있다.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보면은 요 B 항목에 이제 어찌 뭐 반대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 탑 바텀 면에 이제 요 파워 플랜하고 요렇게 이제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라운드 플랜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요 보면은 이제 이하고 서로 이제 반대죠, 반대가 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 4번 항목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신호 라인을 이제 감싸는 거는 이제 안 되니까 4번 항목은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요거는 이제 이게 그라운드 플레인이 신호 라인을 이제 이렇게 이제 신호 라인을 감싸는 형태였기 때문에 4번이 만족했는데 이제 얘는 신호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4번은 이제 만족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1, 2, 5를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제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좀 선호할 것 같습니다. 요걸. 근데 이제 사실 요 이제 요 그림 14번에 A와 B 이것도 이제 보면은 뭐 개수상으로는 뭐 세 개를 만족하고 네 개를 만족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패턴을 이제 형성할 때는 좀 사실 이제 어떤 그 어려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있겠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있는데 이제 뭐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좀 많이 쓰이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15번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요 이제 13번하고 15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이제 어떤 우리가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좀 요거는 뭐 아까 13번하고 15번은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천기판은 이제 4개의 신호층과 2개의 판으로 이제 구성되는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요 그림 16 요거는 이제 이 책에서도 요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요 책에서도 요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고 이제 일단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층이면은 이제 이거는 좋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고주파를 이제 그 그라운드하고 파워플레인 안쪽에 넣고, 나머지 이제 그 저주파 신호는 이제 바깥쪽으로 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1, 2, 이제 4가 이제 만족하는 이런 이제 구조가 이제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앞으로 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14층까지 이리 볼 건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요 저주파 신호하고 그 저주파,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신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있는 게 이제 그 버티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리젠탈, 이제 우리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여기 보면은 시그널 해가지고 이제 V는 이제 버티칼이고, 우리가 요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위층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래층 파란 쪽은 이제 이 수직으로 돼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이제 신호 라인 이렇게 할 때 위층이 이제 수직이면은 아래층은 이제 그 이 수평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볼 때 요 이제 이게 그 격자무늬 이제 그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제 요 보면은 이제 요 고주파 신호, 저주파 신호 요렇게 이제 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버티칼, 호리젠탈 뭐 요렇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육천 기판을 할 때 요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 두 개의 신호를 격차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플랜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할 수 있는 구조다는 거죠. 이게 이제 6번 항이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이제 6번 항까지 이제 1, 2, 6 해가지고 이제 세 개를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이게 강조는 못하고 왔는데, 그 이제 요 책에서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요 6개를 사실은 이제 다 만족할 수는 하긴 어렵다고 이제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뭐 한 3개나 4개, 많으면 5개 뭐 이제 이렇게 만족하면 이제 최대한 많이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 스택업 이제 레이어 어떤 배치를 잘 해라는 거고. 그래 이제 보면은 그 1, 2는 좀 반드시 만족하는 게 좋다. 이제 하는 거는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됐고, 그 다음에 6층은 이제 요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8층, 그 6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제일 베스트한 거는 이제 요 18번이 어찌 보면 이제 제일 베스트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4층 같은 경우는 이제 13번 그림하고 아까 이제 그 15번 그림, 15번 그림이 이제 좀 실무적으로 이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6층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18번 요 그림이 뭐 제가 생각해도 실무적으로는 가장 이제 좀 이제 베스트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층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이제 좀 이 만족하는 게 이제 많아지죠. 이제 이 보면은 얘는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제 5개가 이제 만족을 하니까 뭐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파워 플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고주파는 안쪽으로 넣고 뭐 저주파는 바깥쪽으로 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접지판을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안으로 또 이렇게 이제 좀 감싸고 이러면은 또 이제 그 3번은 이제 그 3번은 이제 만족 못하는 게 이제 이 그라운드하고 파워 플랜이 이제 이렇게 좀 넓어지니까 3번은 만족 못하더라도 이제 또 요 다섯 가지를 이제 만족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층 이제 기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층은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게 좀 명확한데 8층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6층이나 4층보다는 이제 판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만족한 항목도 많아지니까 좀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층으로 했을 때 이제 이 500MHz 이상의 어떤 이제 그 신호가 존재할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로 하면 이제 좀 이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4번은 만족 못 하지만은 이제 5개는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제 8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개는 이제 만족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이 파워가 파워 라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제 갈라졌을 때 뭐 또 이제 요렇게 이제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 파워 라인이 멀어지니까 이제 3번은 만족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일 종류의 신호는 이제 그 이게 그 지금 요 보면 이제 로우 프리퀀시하고 하이 프리퀀시죠. 그러니까 이 이제 얘들은 이 저기 뭐야 그 그라운드 플랜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성질 아니 얘 따로죠 이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는 이제 플랜 안으로 플랜이 이렇게 이제 이 감싸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하이 프리퀀시, 로 프리퀀시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이 프리퀀시를 그라운드 플랜 안으로 넣은 거고 이제 로 프리퀀시를 바깥쪽으로 뺀 거죠 이제 그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이제 좀 언뜻 보면은 이제 그냥 그 얘하고 이제 요 얘하고 서로 연결이 되면 6번을 만족하는 게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요렇게 우리가 요 이제 요 그림으로 보면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질이 다른 거라는 거죠 이제 이제 성질이 이제 그 이제 다른 거라는 거고 예, 그러니까 6번은 만족 못 한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요거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으로 무조건 집어넣어라. 이제 그러니까 이 6번은 만족 못 하더라도 이제 그 이 다섯 개를 만족하는 게 좋다 하는 거고 그다음 10층 기판을 하더라도 6개의 신호층을 넘는 것은 이제 좀 이제 그 바람직하지 않다. 뭐 요거는 뭐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요 공통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는 무조건 이제 플랜 안에 이제 넣는 게 좋다. 그러니까 6번을 우리가 이제 좀 만족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층 이제 기판을 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이 플랜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좀 싸는 건 좋은데 이게 좀 격자 벽치는 되는데 이제 판을 공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은 이제 일이 되겠지만 이제 그 리턴 패스가 판을 통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6번은 이제 저 만족을 못 한다.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플랜을 바꿔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요 그라운드 플랜을 가지고 이제 이 격자 배치 요거는 같은 종류니까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얘는 6번을 이제 만족한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같은 종류의 이제 신호니까 요 그라운드 플랜을 이제 매개를 가지고 요렇게 이제 갈 수 있으니까 판 하나를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스티치 비아 넣을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요게 이제 고주파 신호면 가장 베스트하겠죠. 이제 뭐 신호면은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형태가 좀 제일 좋은 수 있겠다. 이제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25번에서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신호층을 줄이고 이제 중간에 이제 전원판을 이제 넣으니까 그 신호층을 줄이고 전원판을 그러니까 아까 25번에서 이제 신호 레이어를 줄이고 전원판을 딱 삽입을 해버리니까 6개가 다 이제 만족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신호 라인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쓸데없다기보다는 이런 플랜들만 주르륵 내려가 있으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좀 이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EMI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어떤 민감한 회로도 하면은 사실 뭐 돈을 이제 들이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제. 그 EMI 때문에 이제 아주 이제 그 좀 어떤 그런 피해를 받으면 안 돼, 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러면은 요렇게라도 해야 될 겁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12층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도 이제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6개를 다 이렇게 만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10층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6개를 다 이제 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배치를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층 기판의 어떤 기본 구조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어떤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공유 플랜. 이제 공유 플랜을 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요 A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하고 파워 플랜은 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그 판 형태를 하는 게 좋다. 이제 요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뭐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일반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12층이다 하면은 12층은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3번을 만족 못 하는데 이제 요 사이에다가 그라운드 플랜을 딱 넣으면은 이제 14층이 되면서 6개를 다 만족하게 된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이죠,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A 형태, B 형태 이제 두 개를 딱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얘를 이제 추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보면 아까 이제 12층이었는데 요 이제 그라운드 파워 플랜을 중간에 딱 넘을 해가지고 14층이 되면서 이제 6개를 다 만족하더라. 6개 이제 목표를 만족하더라. 이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양면, 그 다음에 이제 4층, 뭐 8층, 12, 4층까지 요렇게 이제 그 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한 12층 이상 하게 되면은 12층 이상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6개를 다 만족하는 어떤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겠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는 심한 경우는 뭐 이제 24층까지 하는 걸 봤는데 24층은 뭐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냥 층층이 그냥 그라운드 패턴 딱 넣어가지고 이제 뭐 감싸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가장 베스트하겠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주 이제 그 어떤 좀 뭐 이제 저는 솔직히 뭐 이제 파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실 4층 이상을 뭐 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그 다른 이제 방산 쪽에 하다 보면은 이제 뭐 12층 많은 경우는 24층까지 이제 하는 걸 좀 보긴 봤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4층, 그 6층도 사실 좀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뭐 거의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층 이제으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거고 뭐 4층 아까 보면은 그 13번 그림하고 15번 그림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6층 같은 경우는 이제 18번 그림 뭐 요 정도 우리가 일단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좀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샵, 이제 그
6번을 만족하는 건데 요거하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 어떤 이제 3번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1, 2번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거죠. 1, 2번. 2 우리가 4층 이상 기판을 쓰면은 1, 2번은 이제 만족하겠죠. 만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그 이제 3, 4, 5, 6 중에 이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좀 최대한 많이 집어넣자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서로 이제 고주파 신호를 감싸는 거는 잘 안 되지만은 사실 이제 요 6번하고 그다음에 3번은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4층 한다 그러면은 뭐 저는 이제 볼 때 이제 1, 2는 만족하고 그다음에 한 3 정도 만족하고 뭐 이런 정도로 좀 목표를 잡으면 뭐 좋지 않을까 뭐 나름대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16장 그 PCB 이제 그 레이아웃과 이제 적정 구조에 대해서 좀 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그 뭐 다층기판을 이제 실제로 뭐 아트웍을 그렇게 많이 이제 그 뭐 4층 이상 해본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자료를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이런 또 원칙이 있구나 하는 걸 좀 이제 새삼스럽게 좀 정리를 뭐 하는 기회가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떤 그 다층기판을 할 때 이제 그 뭐 다른 이제 협력사가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2층, 24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PCB 압도를 했을 때 이제 요런 6개 항목을 체크하면서 이제 좀 우리가 이 좀 봐주고 필요하면 이제 수정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도 보면 이제 요 호리젠탈, 버티컬 뭐 이런 건 또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보통 뭐 다 알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제 지키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우리 다층기판을 그 설계할 때 이제 그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러니까 다층기판 설계 목표 6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 글로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외워지지도 않고. 이제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제가 이제 좀 이제 요 6가지 항목의 의미가 뭔지를 요 이제 그림으로 해놨으니까 요 그림을 좀 기억해 두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요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13번 형태는 이제 요 2개 항목을 이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15번 형태는 요 3개 항목을 만족한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 6층으로 가면은 또 이제 뭐 18번 항목이 좀 좋다. 뭐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그 이제 어떤 케이스를 그 이제 요 자료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떤 그 이제 PCB 아트웍을 이제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이제 PCB 아트웍을 할 때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제 그 스택업이나 레이어 배치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내놓으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만 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을 해가지고 이제 레이어 배치를 했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내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이걸 근거로 했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잘못됐다고 이게 토를 달 막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가 이제 PCB 다층 기판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그 레이어 배치를 그 스택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